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이유로 이 소리샵 일산, 이 오늘 들으실 윌슨 베넷의 수입사인 소리샵 일산 사무실, 정확히 말하면 시청실이자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스피커를 옮기는 뭐 이런 번거로움이나, 저도 뭐 이렇게 차리는 걸 가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집 앞 비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실 제품은 윌슨 베넷의 명칭이 ACT, ACT30. 이 오신 분들이 보면 이제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좀 그래요. 이 하시는 일들도 선생님도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도 2분 계시고, 나중에 선생님들끼리 인사하시고요. 일산 사는 분이 한 3분, 또 금융권이 한 2분, 또 디자인 하시는 분, 그다음에 자유로운 분도 섞여 계시고. 하여튼, 예. 스타일들도 다 아주 각자 스타일, 본인 하시는 일에 맞게 아주 스타일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도 다 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나중에 인사도 하시고요. 저희 항상 하듯이 이제 음악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할게요. 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잘 하시는 거 섞여 있을 텐데, 음악을 저희 샘튜브 이제 시청 폼에서 익숙하시겠지만, 천음악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날의 이 제품의 컨셉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게요. 이 제가 처음에 천신만고 때 음반회사를 들어갔더니 96년이었는데 며칠 출근하고 한 일주일 됐나? 근데 저희 회사는 독재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아침에 웬 트럭들이 막 늦어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트럭이 회사 입구를 다 막아가지고 무슨 노조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도매상하고 싸움이 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음반을 실어 가려고 아침부터 지방 트럭까지 다 온 거예요. 발매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1년 반 정도 됐을 때는 메탈리카 5집 LP하고 CD를 동시에 발매하던 시절이에요. 그걸 먼저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이제 프레싱을 직접 하던 회사였으니까 물건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하여튼 대단했던 앨범이죠. 이게 바로 전에 그 저희가 하는 이제 마스터 오브 퍼피츠를 마지막으로 그 뛰어난 베이시스트가 죽었죠. 클립 버튼이 유럽 여행 갔다가 버스 뒤에 이렇게 앉아 자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아주 안 좋게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락 밴드들이 특히 하듯이 추모 앨범을 만들죠. 완전히 블랙으로 딱 만들어서 AC/DC가 그랬었고 그것도 클립 버튼 추모 앨범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메탈리카의 블랙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탈리카죠. 그 완전히 사운드가 바뀌고 뭐 프로듀서도 바뀌었지만 음악 스타일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그 중에 이제 보통 메탈리카 그러면 이 곡을 많이 틀어주는데 이제 사실은 조금씩 이제 변해가던 가장 또 어떤 면에서는 메탈리카가 이제 전성기로 향해 가던 그 시절의 곡입니다. 오늘 틀어드리는 곡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나중에 여쭤볼게 한번 맞춰보세요. 항상 퀴즈를 냅니다, 제가. 이 곡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윌슨 베넷이라는 스피커는 이렇게 뭐 저음을 막 풍성하게 듣거나 기타 뭐 이렇게 포만감으로 듣는 그런 스피커하고는 반대쪽 스피커죠,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정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면서 공진을 없게 해가지고 스피커 존재감을 없애고 그래서 음악만 남고 이렇게 정확히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음장형 스피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체 존재감은 사실 없게 하고 음악만 들리게 하는 스피커라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곡을 막 그 흔히 말하는 빵빵한 저역,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이나믹스, 좀 에너지가 강한 파워 핸들링이 큰 이런 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저음이 큰 이런 걸 듣는 막 공진이 일든 막 천정이 울리게 막 듣는 게 익숙한 사실은 그런 곡이거든요. 저 락바에서 그런 클럽에서. 근데 이 곡도 우리는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예요. 원래 이 곡은 원래 저음이 이 정도 나오고 전체 대역 밸런스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는 게 사실은 제가 이 스피커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 스피커에 대한 소리를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그 우리가 아는 곡이 원래는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원래 어떻게 들린다는 표현은 조금 다른 스피커들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원래 녹음된 거에 가장 충실하게 일단 재생을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저음이 많은 곡들도 어떻게 들리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곡도 그래요. 자, 다음 곡 들어보실게요. Scrub is a guy that thinks he's fine, is also known as a buster. Always talking about what he wants and just sits on his broke ass. So, no, I don't want your number, no. I don't wanna give you mine, and no, I don't wanna meet you nowhere, no. Don't want none of your time, and no, I don't want no scrub. A scrub is a guy that can't get no love from me. Hanging on the passenger side of his best friend's ride, trying to holler at me. I don't want no scrub. A scrub is a guy
다음 곡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Chemistry was crazy from the get-go. Neither one of us knew why. We didn't build nothing overnight, 'cause a love like this takes some time. People swore it off as a phase, said we can't see that. Now from top to bottom, they see that we did that. Yes, it's so true that, yes, we've been through it. Yes, we got rich. Yes, see baby, we've been too strong for too long. And I can't be without you, baby. And I'll be waiting up until you get home, 'cause I can't sleep without you, baby. Anybody who's ever loved you know just what I feel. Too hard to fake it, nothing can replace it. Call the radio if you just can't be without you, baby. I got a question for you, you already know the answer. Still I wanna ask you, would you lie? No. Make me cry? No. Do something behind my back and then try to cover it up? Well, neither would I, baby. My love is only ever love. Yes. I'll be faithful. Yes. I'm for real. Yes. And with us you'll always know the deal. We've been too strong for too long. And I can't be without you, baby. Oh, and I'll be waiting up until you get home, 'cause I can't sleep without you, baby. If anybody who's ever loved you know just what I feel. Too hard to fake it, nothing can replace it. Call the radio if you just can't be without you, baby. Yeah. 가장 들어볼게요. 이 곡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 곡이 자기가 듣던 스피커 시스템이나 또 평소에 듣던 거하고 소리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아마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 윌슨 베넷이는, 자 이제 스피커 제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는 윌슨 베넷의 시작이었어요. 회사는 89년에 생겼는데 91년에 첫 제품이 나왔는데 그 2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서 이제 하여튼 처음에 세팅을 그렇게 한 거의 유일한 회사인데, 영국 DTL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산업통상부, 여기서 이제 전체 운영 자금의 한 반 정도를 우리 이런 걸로 신사업을 구상을 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려고 한다, 지원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를 그렇게 끼워서 시작한 회사가 윌슨 베넷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건 우리는 신기술 중에 카본을 연구한다, 우리 탄소 나노 튜브 이 분자 구조로 오디오를 만든다, 이거 하나로 그렇게 지금까지 키워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제품이 그거로 턴테이블 토남을 만들어 가지고, 턴테이블 이름은 윌슨 베넷인데 토남 이름이 액트1이었어요. HT1. 그걸 발매했는데 미국에서 보고서, 처음부터 미국까지 하여튼 뭐 우리 흔한 그 속어로 밑밥을 다 깔아놨겠죠. 미국에서 바로 반응해서 스테레오 파일에 턴테이블에 A 클래스로 바로 올렸어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사실은 그 전에 없던 그 진동을 완전히 다 제거한, 거기서 생기는 독특한 소리가 있었고, 그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첫 스피커를 만든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ACT1, 그때는 그냥 모델 1이었어요. 액트 1이라고도 하고, ACT는 그 어드밴스드 컴포짓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그 합성물의 어떤 발전된 기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름도 되게 그냥 영국식으로 지었는데, 그 스피커가 그랬어요. 저는 그 스피커를 한 5, 6년쯤에 들었는데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스피커가 왜 이렇게 저음이 안 나와? 왜냐면 그때까지 듣던 스피커들은 대부분 풍성하고 부스팅이 된 저음을 많이 듣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근데 저음이,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이 스피커는 저음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음을 정확히 내는 스피커들이 좀 생기니까 전체 샘플링 중에서 생각을 해보니 굉장히 정확한 저역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방식이 알루미늄 패널에 카본으로 공진을 측면을 차단한 바디, 그리고 앞면 저기는
바지는 전부 나무를 썼어요. 그때는 나무를 쓴 그런 소재로 만들었고 구조도 좀 달랐어요. 지금하고 이렇게 우퍼 두 개가 있고 트위터가 위쪽에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던. 여하튼 그게 나오니까 또 턴테이블 후에 3년 후에 이 스피커를 만들었더니 또 미국에서 스테레오 파일에서 또 바로 A클래스 그렇게 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부터니까 이제 30년 됐잖아요. 29년째가 됐는데 그 사이에 ACT는 새끼를 까서 이 작은 스피커들을 또 그 후에 만들고 이제 거긴 지오메트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그 작은 스피커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좀 기술에 자신이 생기고 좀 더 하이테크한 그런 R&D가 좀 추가돼서 저 위에 이제 그 막 유닛이 12개 달린 막 이런 대형 스피커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의 이제 윌슨 베네시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모태가 됐고 그로부터 이제 뭐 이제 피보나치 패턴이니 드라이버는 3세대까지 발전을 하고 유닛들은 그러면서 모델 라인업도 이제 최근에 피보나치라고 아예 바뀌었지만 지오메트리는 그리고 얘도 모델이 6번이 바뀌었어요. 요 바로 두 번째 거는 액티브 V2라고 돼 있었고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이 그냥 원 띄고 ACT로 또 됐다가 그 다음에 ACT 60이 됐었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ACT 1 에볼루션이 됐다가 그리고 3 제로가 된 거예요. 모양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이 모양이 요 포맷 트위터 중심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 구조가 된 게 에볼루션 1부터 바로 전 버전부터가 바뀐 거고 얘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유닛이 보이는 건 3개인데 아래쪽에 아이소바릭 우퍼가 2개가 마주보고 있어서 서로 총 5개 유닛이 있는 2.5 웨이 구성입니다. 근데 아까 들려드린 음악들은 얘가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소바릭 밑에 있는 우퍼 7인치 우퍼 2개 걔가 내는 좀 정확한 저역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먼저 들었던 게 그게 무슨 노래죠? 검색 잘 해보시는 분 요새 TLC의 No Scrub이라는 곡인데 이런 녹음을 저 뒤에 계신 분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90년대가 사실 R&B의 한쪽에서는 R&B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락 음악 쪽에서는 이제 사실 아까 같은 메탈리카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헤비메탈이 사라지고 얼터너티브와 영국에서는 이제 모던 락이 출현하는 그게 막 올라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쪽 R&B는 R&B 특징이 뭐예요? 매끈매끈하고 아주 듣기 좋은 음악들 그런 멜로디 라인에 저음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은 그 곡들은 거의 90% 넘는 분들은 풍성하게만 듣고 있었을 텐데 그 곡은 굉장히 녹음들이 잘 돼 있는 연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베이비페이스나 심지어 누구지? 그 보이스 투맨 이런 밴드들도 녹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보면. 근데 아까 같은 곡들도 저음이 TLC 노스크럽은 저음이 엄청나게 나오는 곡인데 그걸 일반 하이파이면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이파이가 안 되는 그런 스피커에서 들으면 저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냥 집 천장 유리가 부르르 떨리는 그 정도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저음이 있는 곡이에요. 그 TLC는 3인조인데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사실 어떤 영감을 준 하여튼 뭐 그거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거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Be Without You죠. 그 곡도 그래요. 굉장히 또렷한 고음 아주 선명한 고역에 처음에 다이나믹 쿵 치고 시작하는 그런 쾌감으로 듣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 이 시스템으로 들어보면 그런 저역의 해상도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역에서 그걸 해결해 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높은 중고역대가 원래 녹음된 게 어느 정도 상태고 어느 정도 품질인지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기 수를 좀 늘려볼게요. 재즈를 또 들어봐야죠.
자, 바로 다음 곡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곡도 또 연속으로 하나 더 들어볼게요. Someone's just outside, knocking at my door. A stranger, somebody alone. Someone's in my dreams, can't get it off my mind. I'm tired of being alone. Someone's bound to find an easy way inside. Come on, I'm right here at home, right at home. Is it you? Is it you? Is it you? Is it you? 엊그저께도 들었었는데요. 엊그저께 같이 들으신 분 있는데 이거 앞에 그 트럼펫 누가 분다 그랬죠? 복습. 크리스 보티라 그랬잖아요. 리린나워 기타의 크리스 보티인데 이게 그 재즈 곡들이 그래요. 아까 팝은 거기 뭐 이제 세션 악기가 들어가고 보컬이 이제 셋이서 녹음하거나 솔로 보컬인데 여기서는 보컬이 이제 중심이 아니라 보컬이 가끔 악기처럼 나오고 악기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역시 지금 들은 재즈 곡들은 저음이 많거나 다이나믹이 많아요. 쿵쾅쿵쾅거리거나 베이스가 뭔가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게 전체 음악의 어떤 그 기반처럼 이렇게 쫙 깔려와야 되는데 그게 과도해지고 또 왜곡이 많아져서 이렇게 펑퍼짐해지면 뭘 표현하는지 일단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 위에서 표현하려는 것들도 사실 잘 안 들리고 그냥 저음만 그냥 귀를 가득 채우거나 귀가 기뿐이 아니라 이제 이 가슴 자체를 그냥 음악 압으로 듣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보통 저희가 지금 들은 이런 곡들이에요. 근데 이 스피커를 듣는 이유는 뭐 이보다 좋은 스피커들도 많습니다만 이 스피커를 듣는 이유는 첫째는 그런 명쾌함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냥 앞이 보이는 거. 우리 집 앞에 빌딩이 하나 들어섰는데 아파트보다 높은 아주 고층 아파트가 일단 들어왔는데 건물이 아니 그냥 동네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가운데를 뻥 뚫고 해가지고 동네가 더 시원해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 비슷한 뭐 이렇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앞으로 막는 스피커라는 거는 내 앞에 어떤 대면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피커 자체가 존재감이 있어서 그냥 전체를 벽 전체처럼 나를 음악을 다 쏟아내는 음악을 다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그건 그게 또 장단점이 있지만 스피커가 앞에 큰 게 있는데 스피커가 안 보여 사라지고 음악만 나타나서 스피커는 이때 음악이 음악만 들리는 그런 컨셉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건 딱 그쪽인 것 같아요.
스피커 잠깐 살펴볼까요? 얘는 이제 원래는 지오메트리 시리즈라고 했다가 이 패턴 있죠? 피보나치 3D 프린팅한 건데 이 패턴을 넣으면서 그거 들어간 그룹으로 다 특징이 지워지기 때문에 피보나치 시리즈라고 아예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막내에 가면 이제 몇 개 모델은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숍하고 버텍스 두 모델이 사라지고 맨 막내가 디스커버리 3제로예요. 이제 바디도 다 이제 3제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가 인데버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얘가 있는 거죠. 톨보이 중에서는 제일 막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윌슨 베넷의 표준이에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원형, 윌슨 베넷의 원형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고 이 위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죠? 레졸루션 있고 옴니움 있고 에미넌스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딱 중앙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윌슨 베넷이 피보나치 그 밑에는 이제 프리시전 시리즈가 P1.0, 2.0, 3.0 있는 거고 윌슨 그 피보나치 시리즈에서도 계급을 묘하게 나누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천정. 판판하냐, 기울었냐. 기울어도 판판하게 기우느냐, 이렇게 굴곡 있게 기우느냐. 그냥 기운 건 걔는 카본 파이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바디랑 같은 재질로 만들거나 그런 폼으로 만든 거고 얘부터는 탄소 섬유로 만든 거예요. 자사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카본 파이버 스텔스 탑이라고 불러요. 이게 있어서 스피커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기운지 아세요? 혹시? 기운 이유. 스피커도 이 뒤로 좁아진 이유랑 똑같아요. 스피커가 뒤로 음을 이렇게 진동을 앞뒤로 수평 운동을 해서 뒤로 소위 거기서 그 공기압이 생기면 뒤로 갖다 그대로 반사시키는 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특히 중저음은. 그게 다음 동작을 방해하고 스피커를 떨리게 한다는 거죠.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래서 그걸 뒤로 좁혀놓으니까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부딪혀가지고 디퓨징을 하게. 그 뒤에 뭐 소음도 넣고 뭐도 넣고 이제 구조물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그걸 없앤 스피커들이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얘는 뒤로 좁히면서 안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그 브레이싱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공진을 없애고 결정적으로 카본이 그걸 다 대부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천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 아래로 뭐 빼든 밑에 구멍을 뚫어서 빼든 하면 되는데 천정을 생각한 스피커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공기도 똑같이 올라가면 그것도 비대칭으로 만들어야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재질도 탄소여야 그거를 떨림까지도 없앤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도 여기 뒤쪽하고 앞에하고 조금씩 다르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쓴 구조물이고 이 전체 구조는 그거 이제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려드리면 이 앞에 패널을 뺀 뒷부분은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로 세로 세우고 뒤를 붙이고 사이를 이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라고 부르죠. 또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원바디로 뽑는 거 이름이 뭐라고 그러지? 자동차에도 모노콕 바디라고 하죠. 그렇게 모노콕 바디로. 그래서 통을 이렇게 성형 틀을 만들어 놓고 몰드에다가 팡 쏴가지고 얇고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채워요. 그게 이제 바디고 거기다가 유리섬유 한번 씌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탄소로 씌웁니다. 그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로. 그리고 앞쪽은 두터운 알루미늄으로 패널은 따로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쪽에 사실 떨림 자체는 하나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진 자체는 사실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 잔류 에너지까지 없애려고 유리섬유 대고 이제 카본까지 돼서 이제 없애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톨보이가 됐고 이제 얘도 가운데가 1인치 실크돔. 재질이 바깥쪽은 실크인데 안쪽에 그 소위 패브릭 돔들, 천으로 만든 것들의 단점이 아주 부드럽고 소리고 이쁘게 잘 나는데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두껍게 만들어 보니 또 섬세한 떨림에 또 문제가 있고 주파수 대역에 제한을 받고 하니까 이 집에서 해결한 거는 안쪽에 카본을 댔어요. 우리는 카본은 잘한다. 그러니까 카본은 실크 안쪽에 카본을 대서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실크돔이라고 불러요. 자사에서는 아이소택틱 드라이버,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 이게 이만큼이 거의 원의 반 정도가 다 드러나게 굉장히 반경이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다음에 이거는 위아래 미드베이스도 공통점인데 음이 이렇게 옆으로 소위
이렇게 쭉 반사 지향각이 넓어지면서 얘하고 이렇게 얘는 거의 다 플랫한 그 앞에 프론트 베프를 쓰니까 이걸 좁게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걸 유지한 채로 평면을 유지한 채로 여기 이제 피보나치 패턴이라는 걸 입혀서 피보나치 패턴이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학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자연계에서 이렇게 쭉 점점 그 패턴이 같은 비율로 사라지게 하는 이렇게 점점 촘촘하게 와서 무한 수열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구조물 그런 패턴을 가진 걸 피보나치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음파로 계산을 해내서 디퓨징 시키는 거야. 음역이 점점 사라지게. 원래는 없던 음은 여기 부딪히면 사라져라.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3세대까지 온 이거를 이제 테크틱 1, 2, 이제 3, 테크틱 3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다 카본을 살짝 붙인 거고 그 가운데는 역시 또 똑같이 얘는 그거의 바깥쪽이었지만 얘는 유닛의 가운데 떨림이 있으니까 얘는 볼록하지만 얘는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생기는 공진을 역시 피보나치 패턴을 없애게 위아래를 똑같이 다 참고로 윌슨 베넷은 전부 7인치 유닛입니다. 7인치고 아래쪽에 숨어있는 요거 두 개도 그 아이소바릭도 7인치예요. 그렇게 해서 30Hz까지 내려가요. 위는 34kHz. 근데 얘랑 얘는 크로스오버를 그냥 통과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오면 고음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나누는데 얘는 앰프에 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안 거치고. 그거 뭔지 아시죠? 왜 직결을 하는지. 얘가 다른 거랑 주파수 안 나눠도 나는 정확하게 내 울리는 것만 울릴 수 있고 니들끼리 울려. 나는 너희들하고 조화를 할 수 있게 나는 요만큼 울릴 수 있으니까. 얘가 재생 특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테크틱 3 드라이버가.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나누면 잘 만들지 않으면 저런 게 있어요. 주파수 대역끼리 서로 간섭을 해요. 이렇게 뭐 크로스오버를 잘 만드는 것도. 그리고 그걸 요새 좀 비싼 스피커들은 뭐 문도르프 쓰고 뭐 저 어디야 이런 거 듀얼런드 써가지고 크로스오버를 아주 급하게 해가지고 서로 거의 안 닿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크로스오버를 경유하지 않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 뭐 그건 스피커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특징이 발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저 위에 모델들은 전체 무게 그 에미넌스는 100몇 킬로 중에 전체 무게 30% 이상이 다 아래쪽 발에 있어요. 에미넌스 한번 어디서 구경하게 되면 실물 보면 발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막 무슨 저 지진난 터키의 저기 있죠, 왜? 그 온천 뭐더라? 하여튼 거기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만든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위는 잘 이렇게 공진 다 떨리게 해놨는데 아래쪽에서 단단하게 받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도 보면 크게 세 파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서 들어온 판 하나, 앞쪽으로 나간 판 하나, 그리고 판끼리는 단단하게 이은 다음에 앞에 판은 앞쪽에 두 개를 지지하고 아까 뒤쪽 판은 또 뒤쪽에 두 개를 지지해서 그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일단 아이소바릭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울릴 공간도 마련해야 되지만 전체를 다 지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그리고 키네마틱 베어링이라고 이 처음에 턴테이블 만들 때 만든 그 베어링이 있어요. 그 공진에 굉장히 공진 제어에 유리한. 그래서 그 스파이크를 베어링 3개로 지지하는 그 방식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냥 내리는 거는 공진의 한계가 있으니 3개를 이렇게 베어링 3개로 이렇게 대가지고 접점을 최소화한다는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에 마저 말씀드리면 뒤쪽에 얘는 아래쪽까지는 다 막혀 있고 사실 디스커버리나 엔데버는 뒤에 이렇게 파이프를 뽑아가지고 리플렉싱을 하잖아요. 아래쪽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유일한 포트가 이 뒤에 있어요. 엔데버처럼.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소리가 날 때 다이나믹이 날 때 보면 이 뒤쪽 포트에서만 공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들은 다이나믹보다 그러면 저음만 조용히 한번 들어볼게요. 저음이 조용히 나는 곡을 한번 들어서 이 스피커의 저음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간략히 들어볼게요. 이게 그 접대 들어보셨죠? 그 데이브 브루백이 자기 아들 넷하고 같이 합주하는. 그래서 원래는 데이브 브루백 피아노를 듣는 곡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베이스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리우스 브루백이었나? 하여튼 베이스 연주자가 그것도 아들인데 베이스 녹음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스피커의 본질은 윌슨 베넷이 전체 스피커들이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스피커가 공진을 해결하고 나니까 음악이 스피커는 안 보인 채로 들린다는 거. 거기 목표가 있거든요. 배치도 잘해야 되고 앰프랑 이런 조합도 되게 좋아야 되고 공간도 좋아야 되는데 소리샵 여기 시청실이 원래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음악 듣기가 좀 이렇게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리뷰하기에는 좋지는 않았는데 저 뒤에 계신 저분의 노력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디퓨저 이것도 생기고 천장도 사실은 이거 위천장이 전부 다 공조기들 다 저기 환기구 막혀 있고요. 이게 천장을 아예 어쿠스틱으로 이렇게 어퓨징 기능을 좀 하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계하셨다고 해요. 지금 딱 듣기 좋죠. 그래도 전에는 좀 울림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울림 같은 것도 거의 안 남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스피커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 앞에 곡들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다이내믹과 윌슨 베넷의 베이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곡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사라지는 곡들 한 번씩 지금부터 듣는 곡들은 그런 특성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까지 들어야 돼. 이런 곡들 듣는 재미가 있죠. 뭐 오디오 테스트 한다고 바하도 모르던 시절에 막 듣기 시작해서 한 30년째 듣는 곡인데 연주는 다릅니다. 이제 이 곡을 테스트곡으로 듣는 이유는 사람이 우리가 테스트할 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대역을 초고역부터 바로크 악기, 원전 악기, 낮은 베이스, 바소 컨티뉴라고 하죠. 거기까지 그 사이에 한 20명 되는 현악 합주, 그다음에 타악기, 그다음에 합창단이 있고 솔로가 있는데 그게 팔성푸가예요. 총 8개 파트가 또 각각 위치가 다르게 남성, 여성 이렇게 서로 다르게 왔다 갔다 해서 위치를 느끼고 앞뒤의 간격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녹음을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곡 중에 하나죠. 이건 린 레코드에 있는 존 버트란 지휘자가 던딘 콘서트와 합창단 지휘한 건데 이 녹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데서 녹음을 했어요. 가디너의 이 곡은 레퍼런스지만 거의 한 20-30m? 그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뒤에까지 느껴지는. 참고로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듣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보면 좌우폭이 최소한 20-30m 되잖아요. 근데 얘 스피커는 보통 이렇게 들으면 스피커 폭은 한 그거의 10분의 1, 2-3m 안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곡들 들으면 이제 그래도 한 5m 이상의 어떤 간격, 많이 좀 재생이 좀 괜찮으면 10m까지도 간격을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게 또 이런 곡들을 듣는, 또 이 시스템을 듣는 재미죠. 그래서 이런 클래식 곡을 또 하나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일 그냥 우리 노멀한 곡들도 새로운 발견이 되죠. 이렇게. 참고로 이게 오늘 시청은 T+A 이거 이제 200 시리즈 많이 보셨죠? 얘가 DAC 200이자 이제 프리앰프이자 이제 DAC고 얘가 이제 플레인 MP 200이고 그래서 원래는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왜 A200이라고 한 개, 그다음에 2개짜리 이제 엊그저께 오디오 벡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 새로 모노블록 M200도 있는데 얘 드라이브를 하기에는 뭐 못하진 않은데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하려면 또 제 소리 들으려면 이제 제일 상위 버전인 3100 HV 시리즈 그 인티앰프로 오늘은 그렇게 세팅을 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T+A 3100 HV는 얘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근육질 소리가 날 것 같잖아요. 얘는 소리가 되게 섬세해요. 오히려 드라이브를 아주 잘하는 걸 특징으로 하는 앰프는 아니에요. 독일 T+, 독일산인데 제가 보기엔 300W인데 자사에서는 T+A 방식 A 클래스 300W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들으면 이렇게 막 파워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90년대 A 클래스 앰프 소리가 그 300W급으로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마크 레빈슨하고 닮은 데도 있는데 그 음색이나 이런 건 차이가 물론 있는데 접근 그 콘셉트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막 파워풀하게 드라이브하는 앰프로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섬세한 소리를 듣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앰프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소리샵 저길 그 청담점에 가서 이렇게 그 여러 스피커를 들어보면 고로 이렇게 드라이브 할 만한 앰프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그냥 무심코 들어서 이렇게 좋은 제일 그래도 완성도가 소리가 높게 나오는 게 그냥 이거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까 들으려던 곡 들어볼게요.
이게 보면 클래식 악기가 녹음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까지는 못 듣겠지. 또 듣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들리진 않겠지 하고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메이저 레이블들도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한번 몇 번 이렇게 보통 이제 시청회 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음반사들이 클래식 녹음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녹음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오케스트라가 직접 자체 녹음 시설을 갖추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음이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특히 저 로얄 콘서트에 있는 그 레이블은 이제 라이브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실황을 그대로 녹음을 하고 있고 베를린 필하모닉이 이제 전 세계로 라이브 공연하는 것도 그렇게 됐고 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가디너가 지휘한 건데 이 집도 굉장히 녹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인데 이런 곡들에도 구르릉 그러면서 제일 큰 소리.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는 하이파이 오디오로 들었을 때 제일 야 좋다 하는 순간이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악기 수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걸 한 번에 쾅 쳤을 때 이게 뭉뚱그려 들리지 않고 처음으로 낱낱이 보이는 순간 있잖아요. 빰빰빰빰빰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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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게 이 사람 한 20명 되겠는데 딱 이 정도까지 막 귀 좋은 분들은 그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풀어서 보여진 그 순간 그때 오디오 이래서 오디오 사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곡을 들을 때 그런 게 참 그런 쾌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평범한 곡들도 다시 다 듣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베토벤도 마찬가지. 옛날에 아버지가 사오신 앨범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팔았나? 제가 팔았는데 클램페러 싱가포르에서 사온 영국반 그 클램페러 베토벤 경곡 9번 카라얀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사왔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지금 구하기도 힘든 그걸 팔았는데 여하튼 그때 들은 베토벤 소리는 내 음질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요새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유튜브랑 뭐 이거랑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심은 옛날에 들었던 곡들 한 번씩 다시 다 꺼내서 녹음을 위주로 이제 한 번씩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것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 스피커도 회사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이런 곡들이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곡들도 한쪽에서는 계속 들어가야 되지만 클래식이든 뭐 최근 음악이든 이 우리가 하는 고전 음악들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는 것 자체가 특히 이런 제품이 어느 정도 제품 그 품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토벤도 꼭 한 번씩 들어보는 거고 우리가 또 피아노 곡을 하나를 꼭 들어봐야 되죠. 빠뜨릴 수 없는 장르죠. 조성진 연주인데요. 그 핸델, 핸델 F 플랫 장조 모음곡, 하여튼 이 곡을 듣는 이유는 이제 피아노가 이제 막 건반이 한 건반에 세 줄씩 막 있고 그렇잖아요, 줄이. 그래서 생기는 하모닉스, 통에 생기는 하모닉스 이런 거. 그 소리가 실제 피아노 소리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왜 녹음한 거는 실제 소리가 안 날까 하는 게 대부분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피아노 못지않게 하모닉스가 많은 독주 악기 중에 하나가 기타인데 이 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런 이게 다이나믹이자 이제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제일 그냥 제가 그렇잖아요. 그 음악은 제일 나중에 그 시스템 평가할 때 제일 쉬운 곡이 잘 들리는 게 좋은 오디오라고 이런 곡들을 재생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윌슨 베넷이 그 첫 시작인 스피커의 첫 제품이자 윌슨 베넷 소리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거다라고 딱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할 때 들려줄 만한 대표적인 윌슨 베넷이 사운드의 어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스피커가 되게 좋은데 이 사이즈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배치하기 쉽고 드라이브하기도 또 그래도 뭐 다른 스피커보다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윌슨 베넷이 중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적당한 앰프를 가지면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정도 딱 그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버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지금부터 자유롭게 또 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